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2강에서는요. 여러분 저희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교재에서 그냥 보시면 좋겠어요. 49페이지인데 여러분 2009년도 기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좀 질문이 좀 많이 있어서 우리가 또 이런 경우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되게 길이 많은 것 같고 아리송하고 이러면 첫 번째는 기본적인 노멀한 풀이가 뭐냐를 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과거 기출, 특히 최근 기출 중에 비슷한 주제나 뭐 비슷한 어떤 포맷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시면 이제 그게 출제 의도를 우리가 유추하는 방법일 거라고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이중배분율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미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고 믿으니까 제가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이 문제 여러분 일단 전산부가 보조부문인데 이중배분율법을 쓴다고 하면 자 볼게요. 그 변동원가는 우리한테 시간당 변동원가로 시간당 20원을 줬습니다. 고정비로는 예산을 90만 원에다가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이게 있어요. 예정 배부율을 잡으셔야 되는데 기준조업도로 우리가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공급 가능 조업 수준이라는 게 있고 예산 수요량이라는 걸 줬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이걸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제. 자, 이 문제의 이슈는 여기에 있었죠. 우리가 자, 여러분 전산부라는 우리 보조문이 있는데 우리 전산부라는 보조문에서 이제 물음 2번인가요? 자, 그럼 얘가 이중배분율법을 지금 사용할 거거든요. 우리 문제에서 물음 3인가요? 이중배분율법에 예산배부율 쓰래요. 물음 3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중배분율법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사실 이중배분율법의 논리가 관리회계는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변동원가는 줬어요. 우리 변동비는 시간당 20원을 예정 배부율 잡으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고정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 배부율을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예산은 9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시험에서는 우리 기준조업도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거는 실행 가능 조업도 내지는 공급 가능 조업도다라는 걸 시험에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자, 일단 제가 쓰고 얘기할게요. 실행 가능 조업도 공급 가능 조업도가 얼마냐면 15,000시간입니다. 그렇죠? 15,000시간 나눠볼게요. 이렇게. 이게 15,000시간이면 이거 나누면 여러분 우리 고정원가 쪽은 이렇게 하면 예정 배부율이 우리 60원 나올 거래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 지점에 있죠. 우리가 여기다가 15,000시간을 쓰는 게 맞는 것인가? 지금 이제 요 문제, 요 지점에 있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중배분율법도 마찬가지고 내지는 표준원가 계산에서 말하는 기준조업도에도 해당이 있고요. 우리 또는 전부변동 초변동원가 계산에서 시험에 많이 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정원가의 기준조업도로서 실행가능 조업도, 공급가능 조업도가 가장 합리적이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이중배분율법이나 아까 말씀드린 기준조업도를 설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 고정원가는 실행가능 조업도, 공급가능 조업도를 기준조업도로 쓰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해보면 자, 가장 기초적인 논리는 이런 거죠. 고정비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고정원가는 이렇게 실제 조업도가 있으면 고정비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우리 고정원가 그래프거든요. 이게 우리 고정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뭐냐면요. 고정비가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정비는 원가가 실제 조업도랑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이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우리 학원이 한 달에 월세 1억씩 내기로 했대요. 이번 달에 학생이 100명 와요. 그래도 1억입니다. 200명 와요. 그래도 1억이에요. 500명 와요. 그래도 1억이죠. 무슨 말이냐? 고정비는 실제 조업도와는 완전히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배분율법의 논리는 단일 배분율법에서 고정비도 뭐 실제 조업도 같은 걸로 나누는데
고정비는 실제 조업도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고정원가의 실제 조업도를 엮으면 논리적으로 잘못된 계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고정비는 뭐랑 관계가 있냐?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에서 왜 월세를 1억씩 내는, 그러니까 임차료가 고정비니까 임차료 월세를 1억씩 내는 고정비는 어떻게 발생한 거냐라고 하면 우리 학원은 아마 최초 이 학원을 만들 때 예측을 했을 겁니다. 한 달에 애들이 몇 명이 나올까? 그러면 가장 많은 달이 예를 들어 3월이고 3월에는 피크로 한 500명까지 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500명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학원을 임차를 해야 되고요. 그런 자리를 알아보다가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찾았고 그래서 우리가 월세 계약 1억의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실제 50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1명이 오든 빵명이 오든 그냥 1억이죠. 실제 조업도와는 무관해요. 고정비는 최대 조업도를 예측하고 내지는 뭐 공급 가능 조업도, 실행 가능 조업도 그걸 예측하고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 쓰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고정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정비는 최대 설비가 얼만큼 필요한지를 예측해서 그 최대 설비가 필요한 만큼을 획득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돈이라고요. 고정비는 최대 조업도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기준 조업도, 그러니까 우리 이 고정원가 90만 원은 이런 얘기라고요. 이 고정원가 90만 원은 15,000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쓴 돈입니다. 인과관계상 그게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중배분율법이라는 거고 또는 뭐 기준 조업도로는 실행 가능 조업도나 공급 가능 조업도가 맞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3,000시간을 이번 달에 썼으니까 그 결과로 월세를 90만 원 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고정비는 실제 조업도와 무관하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고정비는 15,000시간의 공급 가능 조업도를 확보하기 위해 이 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관계가 있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60원의 예정 배분율을 구해도 약간 찝찝한 게 뭐가 있냐면 자, 근데 우리 두 가지 부분이 있죠.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제조 부분이 뭐 컴퓨터와 프린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자, 컴퓨터와 프린터 부분이 있대요. 이렇게. 그럼 우리 문제는 얘가 우리 교수님이 이런 표현까지 주고 있습니다. 전산 부분 서비스에 대한 각 제조 부분의 장기 예산 소요량이래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면 컴퓨터와 프린터 부분은 우리 전산 부분에 뭐라고 요청했냐면 우리는 8,000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4,000시간이 필요해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전산부는 몇 시간을 확보했냐면 15,000시간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000시간을 더 확보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만 봐서는 3,000시간을 전산부가 왜 더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전산부의 용역이 딱 12,000시간에 맞게 확보가 안 되고 예를 들어 5,000시간 단위로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5,000, 15,000 단위니까 15,000 확보하셔야 될 거고 아니면은 뭐 12,000 딱 맞게 확보할 수 있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좀 여유 있게 조업도를 확보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5,000일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얘네가 우리한테 요청한 거는 야, 우리는 8,000시간이 필요해 라고 요청했고 얘는 4,000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어요. 그럼 60원씩 뿌리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가 이거 두 개 더해봐야 12,000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3,000시간이 남아요. 3,000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2차 시험에서 이걸 뭐라고 풀었냐면 뭐 최근에도 2차 시험에 나왔네요. 2차 시험에 종종 등장합니다. 미사용 활동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3,000시간을 미사용 활동원가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저희가 이제 문제는 저는 이게 맞는 내용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좀 찝찝한 건 이런 게 좀 있죠.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 뭔가 상황이 아리송하면 첫 번째 기본적인 노멀한 표준적인 풀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 미사용 활동 원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출 문제 같은 걸 보면 미사용 활동 원가를 잡으라는 얘기가 있을 때 잡아요. 아무 얘기가 없으면 안 잡거든요, 잘.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좀 있죠. 미사용 활동 원가를 잡으라거나 미사용 활동 원가가 존재한다는 언급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문제는 얘는 내가 공급 가능 조업도 15,000시간 얘를 기준 조업도로 쓰게 되면 미사용 활동 원가가 잡히거든요. 8,000은 얘한테, 6,000은 얘한테 3,000은 내가 괜히 더 확보했네. 그러니까 왜 추가로 확보했는지는 모르겠고 미사용 활동 원가 처리하자는 건데 문제는
미사용활동 원가는 여러분 우리 최근 기출도 보세요. 미사용활동 원가 언급이 있어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 얘기가 없는데 이걸 잡는 게 맞나? 라는 갸우뚱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15,000시간을 쓰는 건 제가 논리적으로 맞다 그랬죠.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냈으니까요. 기준조업도로서 가장 합리적인 거는 실행 가능 조업도, 공급 가능 조업도다라는 거. 자, 근데 그럼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문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좀 읽어보려면 두 번째로 최근 기출을 보자. 뭐 과거 기출이든 특히 최근 기출이 더 좋아요. 이게 2009년도 문제입니다. 2008년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제가 붙여드렸죠. 그럼 2008년도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기 풀 거 아닙니다. 이게 2008년도 문제인데요. 이때 여러분 이런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25점이나 무려 100점이 걸려 있지만 물음 1, 2번은 진짜 별거 아니고요. 물음 3, 4, 5가 이거네요. 물음 3, 4, 5가 미사용활동원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사용활동원가잖아요. 그리고 물음 4번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기준조업도로 공급 가능 조업도, 실행 가능 조업도를 잡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계산하는 게 물음 4번입니다. 물음 5번은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물음 5번의 답은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준조업도로서 실행 가능 조업도를 잡자. 이거를 설명하는 게 물음 5죠. 그럼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2008년도에 이런 주제가 나왔다니까요. 2008년도의 주제가 이 문제의 물음 3, 4, 5번 주제가 기준조업도로서는 실행 가능 조업도를 잡는 게 우수한 거다, 맞는 거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 미사용 활동 원가 같은 게 존재하게 돼 있다라는 게 2008년도에 냈거든요. 그럼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저는 교수님이 여기에 뭔가 지지부진한 자세한 추가적인 설명을 안 줬을 거라고 봐요. 지지부진한 설명을 안 줬다는 거는 3,000시간 미사용 활동 원가가 남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09년도 시험 문제인데 2008년도에 기준조업도로서 예를 잡아야 되고 그러면 미사용 활동 원가가 존재한다는 걸 이미 작년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또 낸 겁니다. 지금 원래 회계사 2차 시험이 어떤 주제가 하나 꽂히면 몇 년 연속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지금 얘가 그런 거고 여러분들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요. 똑같은 제가 2009년도 기출을 보여드릴게요. 이 해 같은 해에 또 뭐가 나왔냐면 얘가 나왔어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 자, 같은 해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 2009년도 기출이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여러분 저는 당연히 여러분 한 번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우리가 고정비가 지금 200억인가요? 얘를 단위 원가로 기준조업도로 나눠서 단위 원가로 환산할 때 전혀 연관이 없는 실제 조업도로 나눴더니 원가에 대한 분석이 틀렸다. 그러니 우리는 얘를 그 실행 가능 조업도로 기준 조업도를 써주는 게 맞다. 지금 이걸 지적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또 미사용 활동 원가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분모의 기준 조업도로서 실행 가능 조업도, 공급 가능 조업도를 쓰라는 2009년도에 이것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9년도에는 이 문제를 많이 건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여기에 우리 기준 조업도로 얘를 잡는 게 맞나, 얘를 잡는 게 맞나? 여러분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냈다고요. 이론적으로 고정원가의 기준 조업도로는 공급 가능 조업도가 맞아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15,000시간 나누는 걸 여러분이 찝찝하게 생각하시면 아이씨 근데 미사용 활동 원가 구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이거 15,000시간 나누면 미사용 활동 원가가 잡히지 않나?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미사용 활동 원가가 그러니까 기준 조업도로서 실행 가능 조업도를 쓰고 그에 따른 미사용 활동 원가가 있고 그런 거를 2008년 9년도에 많이 뜨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이거 두 개 문제 보여드리면 사실 2009년도에 한 문제가 더 있었거든요. 미사용 활동 원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최근 기출을 보면 교수님이 이걸 무슨 생각으로 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실 이건 논리적으로도 얘가 맞고요. 논리적으로도 얘가 맞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만 뭐 다른 우리가 최근에 와서 보면 미사용 활동 원가 문제들이 다 미사용 활동 원가라는 언급을 줬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당시에는 좀 안 주기도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거 하나 우리 기준 조업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3강에서는 여러분 제가 좀 다른 주제를 얘기할게요. 우리 3강으로 가겠습니다.